봅시다. 자, 먼저 상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조금 혼돈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상담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함께 나누는 거, 서로가 면대면이 됐던 아니면 이메일이 됐던 또는 화상이 됐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내고, 즉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 상담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 상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 상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감정에 관련되는 감정 상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감정에 관련되는 부분을, 요거를 우리는 심리 상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용어가 심리 상담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 뭘로 연결하냐면 지식 상담으로 갑니다. 자, 지식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물으러 갑니다. 내가 요런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를 지식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감정에 관련되는 심리 상담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어려움이 발생이 됐어요. 즉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그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감정, 즉 심리 상담입니다. 자, 문제는 이 심리 상담인데, 이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또는 상담을 하러 가는 사람이 됐던, 또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됐던, 상담사든 내담자든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심리 실체예요. 실체. 자, 그러면은 우린 심리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있습니다. 요건 심리입니다. 그래서 요 심리에 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표현에 문제가 발생돼 있는지 요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해야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 그래야 해결법, 즉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중에 요것이 어디와 연결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냐면 신체, 즉 이 몸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신체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심리 상담은 다 거기에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몸의 반응이거든요. 몸의 반응.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의 반응이 인식이 될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또는 기억이 될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리고 표현이 될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게 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심리 상담의 원리예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식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을 전달하면 심리가 조종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다 넣냐 하면 지식은 대부분 요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식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작용하는 게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상처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데 상담 가겠어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면은 상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상담은 왜 하냐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또는 이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요거를 뭘로 바꾸려고? 무감정으로 바꾸던가, 즉 없는 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느끼게 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무감정으로 가든가, 아니면 재미와 즐거움의 감정으로 가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행복의 감정으로 가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무감정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뭘 원하냐면 행복의 감정 또는 재미와 즐거움의 감정을 요걸 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즐겁고 재밌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우울감을 좀 느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디부터 갑니까? 기분 전환부터 하잖아요. 기분 전환. 뭔가 재밌고 즐거운 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려운 거를 전환을 시키는 걸, 우리는 그걸 기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든가 기분 안 좋을 때 쇼핑 한번 하고 나면 또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그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분 전환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어한다 뭐한다 할 때 뭐합니까? 기분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좀 괜찮아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거를 알려준 조언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요.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상담사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담자라고 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담을 해준 거고 이 사람은 상담을 받는 겁니다. 일상생활에도 늘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분 전환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인식과 기억과 이 표현 중에 세 개의 심리가 있는데 요거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사라져버리면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회복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인식이라 그러면 요 인식에서는 도저히 회복을 하지 못해요. 얘가 스스로가 회복을 못해요. 기분 전환을 해도 기분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바로 뭐냐면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나면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즐겁고 다시 일상으로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야 돼요. 이것이 행복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가. 즉 기분이 전환되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금방 제거를 시키고 원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심리들이 다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요라는 걸 잠시 넣어주면은 그새 또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문제 발생됐다 또 회복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전환에 관련되는 상담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상담사예요. 전문적인 지식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니까 그거를 공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들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욕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거 그거를 상담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는 배워놔야 그래도 전달하는 방법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지식을 사람들한테 자꾸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기분이 전환해. 여기 백날 집어넣어도 얘 회복 못합니다. 또는 감정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이 회복력을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회복력을 못 갖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넣으면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넣으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하나의 심리가 상실됐다고 요걸 우리는 하나의 심리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요 장애라는 말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장애라는 건 뭐냐면 세 개의 심리 중에 하나가 회복력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오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전환되면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다 보니까 하나가 회복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자, 회복력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기분 전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분 전환시키면 자 예를 들어 인식에 문제가 있어. 기분 전환시키면 표현을 강화시키게 되겠죠. 이 크기만큼. 회복력의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으로 회복하는 거를 한 10 정도의 기라고. 그래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오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일 때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다시 플러스 10 또는 0의 감정으로 해서 내가 일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을 일으켜버렸어요. 오작동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0에 가 있겠죠. 여기는. 그러면 내가 표현이 됐든 기억이 됐든 어떠한 걸 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회복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어딘가를 통해 가지고 기억이 됐든 아니면은 요 표현이 됐든 어딘가를 통해서 여기에 걸맞는 뭔가 하나를 더 강화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만약에 플러스 1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평을 유지를 하겠죠. 심리가 그럼 안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언제까지 플러스 10을 가지고 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계속 기분 전환만 할 건데? 근데 기분 전환을 하더라도 일상에 잠을 잔다든가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든가 할 때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이때는 더 커지거든요. 마이너스 11로 가고 마이너스 12로 가고 그러면 또 이 길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인식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이용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커집니다. 플러스 12도 가고 플러스 30으로 이제 점점점 커지다 어느 순간에 이게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회복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뭐가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또 문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회복력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고장났어요 이제? 그래서 두 개의 심리가 장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장애는 하나 때는 인식장애냐 감정기억장애냐 표현장애냐 이 셋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합니다. 심리장애. 자, 그래서 요 심리장애인 인식장애, 기억장애, 표현장애일 때는 기분 전환하는 상담을 하게 되면 하나가 더 고장납니다. 기분 전환하는 상담을 하면 그러면 현존 상담법으로 만약에 심리장애인 사람이 상담을 하러 딱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고장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감정기억장애다. 이 우울증이라고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요 인식장애는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고요. 대표적인 겁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장애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중독증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남들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표현장애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의식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 중독에 관련된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두 개가 고장이 나버리면 우울증과 중독증을 넘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이 심리장애로 가면 이 두 개가 장애가 일으켜지면은 여기서 조울증이 발생하고 히스테리가 나오게 되고 뭐가 그러면서 굉장히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왜? 너무너무 힘들다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더 힘들어요. 여기가 점점 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일 때는 그럭저럭 견뎠는데 이게 점점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30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30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가면은 여기 이 사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악화돼요. 왜? 자꾸 기분 전환만 시키거든요. 왜? 치료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심리장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 이제 하나 남았죠. 회복력을 가진 놈이. 이놈이 이제 회복을 하려고 듭니다. 이놈이. 얘 문제 생길 때마다 얘가 회복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이너스 30, 여기도 마이너스 30.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플러스 60이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가면은 뭐까지 고장나요? 기억까지 이제 감정기억 하나 남아있는 그것마저 고장납니다. 즉, 세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정신병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리가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같은 이런 일들이 발전돼 나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가 나고장났으니까 일상생활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가 안 된 채 계속 지속이 되면 이리로 갑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갑작스러운 일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문제의 원인은 어디냐면 이 상담 기법이 다 기분전환 기법, 즉 힐링 기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그 다음에 외상 스트레스와 같은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아, 내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미 느끼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심리장애인지 중증 심리장애인지 중증 트라우마인지를 뭐부터 알아야 돼? 본인이 빨리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건 쉬워요. 이거는. 왜? 심리장애는 어떠한 것이 심리장애입니다. 중증 심리장애는 어떠한 게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중증 트라우마는 어떤 겁니다라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압니다. 문제는 이게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눠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을 내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일단은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요거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치료하는 전문가를.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분석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자기는 심리장애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은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났구나. 그러면 뭘 치료를 해야 돼요? 두 개 다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담하는 상담기법에는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기분 전환시키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얘기 들으면은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3일 안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상담을 받으러 가는 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설령 모른다 치자고요.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돼 그걸요? 상담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기분 전환하는 기법밖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더 나빠져요. 이거는 과욕이에요, 과욕.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상담을 합니다. 옛날에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상담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으로는 기분 전환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기분 전환으로는 더 악화시킬 뿐이지 더 나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 장애가 발생될 때 회복력은 전혀 다른 쪽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기분 전환이 모든 게 다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상담을 받는 사람이든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최소 못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똑같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딱 보니까 이 사람 본인은 되게 아픈데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암인 줄 알았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 나길래 앉아서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더니 꼭 요 손톱 밑에 가시 박혀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거 하면 되니까 그냥 집 옆에 있는 요즘 무료로 상담해 주는데 많이 있으니까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거기 가시면 요거 금방 해결됩니다 하고 보냅니다. 돌려보냅니다. 왜? 제가 굳이 그것까지 해가면서 이거 상담하면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지 않아도 할 사람들이 수두룩인데.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저한테 자기가 찾아온 사람한테 약을 약 처방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항우울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처방을 해주면서 그리고 실제 치료는 이거는 여러분이 약간 다운시켜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정도로 하는 거지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가라고 이거 권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과 의사분이. 저는 그분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심리치료에 관련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몸이 반응을 하면 몸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정신과 처방을 받아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리고 약을 복용하시면서 그때 다시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왜? 몸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신체가 무너지면 이 인식, 기억, 표현 아무리 백날 회복해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역이 아닌 거는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최소한 상담사라면, 최소한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치료해야 될 대상이 기분 전환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심리 하나, 두 개, 세 개가 고장나 있는지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곳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담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되게 슬퍼요, 그게. 전국에 수만 군데의 상담실이 있는데 심리장애에 있는 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상담실 갑니다. 상담실 가서 더 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악화되면 그 다음에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갈 데 없어가지고 맨 끝에 오는 게 여기에요. 자, 악화되는 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상담 많이 했죠? 상담 많이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도 해결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갑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죠. 시간 낭비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주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도 진짜 많이 해요. 많이 했습니다. 또 뭐를 합니까? 이거 한두 푼 들어갑니까? 비용도 많이 낭비합니다. 이거 엄청 낭비합니다. 그래서 무한중하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 옛날에 다 들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옛날에 다 해본 것들인데요. 예전에 저쪽에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던 그 얘기랑 똑같네요,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미 여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다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져감으로써 스스로들이 이거는 자가치료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는 조언을 해줍니다. 상담사가 내담자를 조언을 해줍니다. 기분 전환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법은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상담이잖아요. 이메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미 시간, 노력, 비용을 많이 낭비하고 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돈 없어요. 라고 이미 합니다.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 없어요. 저 지금 10년 동안 상담받아 왔거든요. 시간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도 6개월이라도 시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난 이제 너무 급해. 나 10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왜 나보고 또 힘들으라고 합니까? 누가 10년 힘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단은 빨리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모든 상담이 다 상담기법도 그렇고 기분 전환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심리장애부터 심리 2개, 3개 심리장애를 딱 들어가게 되면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기분 전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탁이니까 상담실 가지 마세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상담사랑 한판 붙으려고 그래요. 왜? 그들의 영역이거든. 저 여기 안 건드립니다. 저는 이거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전 기분 전환 못 시켜줍니다. 잘 아시잖아요. 욕도 막 하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그리고 상담 그냥 막 박차고 나가고 막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상담조차도 안 하려고 되는 겁니다. 상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쪽은 상담 영역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 여기에서 계속 기분 전환을 시켜놓으면 이쪽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일로. 근데 여기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발생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장애가 한번 발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치료로 들어가야 돼요. 치유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상담의 현실이 기분 전환 용도 외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상담을 필요로 하는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설령 상담사일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분 전환용인지 아니면은 치료용인지를 빨리 본인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안 무너져요. 본인이 못할 거면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들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사실은 초창기 때 오면 더 빠르거든요. 초창기 때 오면. 일로 가면은 더 느려요. 여기로 가면 훨씬 느려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하나 회복할 때하고 2개 치료할 때하고 3개 치료할 때하고 시간이 같은 줄 아나 보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할 때
기분 전환하는 건 그냥 기침 나오는 수준이에요. 기침 나오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기침 나올 때 빨리 가서 전화해서 기침을 멈추게 하면 돼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심리장애급으로 들어가면 독감 걸린 거예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침 나올 때 바로 전화 못 해가지고 독감이 걸렸어. 그러면 독감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등한시하고 잘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폐렴이에요. 폐렴 수준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런데 심리가 세계고장은 여기는 폐암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이 기침 다루고 있는 사람이 폐암 수술하겠다고 날개 붙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고통을 느낍니까? 회복하고 싶어서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근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고통 못 느끼면서 대신 마이너스 만만큼의 고통을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플러스 만이 돼버려요. 좋아 미쳐 죽습니다. 거의.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졸지 어디로 갑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죽으면 인간으로서 못 살아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만드냐고요. 이게 상당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치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 다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그 사람 인생이 다 죽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으나 몸은 인간이에요. 분명히. 몸은 사람이고 인간인데 마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상담을 하는 분이나 또는 상담을 받는 분들이나 내가 기분 전환이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를 일단은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상담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살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식 상담, 그래서 법률 상담, 회계 상담, 기타 등등 지식이 필요한 상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이나 또는 기분 전환을 위한 상담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한 거는 당연히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상담 절대 안 됩니다. 상담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테라피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선생님 상담을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은 분이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냐? 말하지 마.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뭐 다 얘기가 뭡니까? 자기 지식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상담실에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영상 보고 엑기스를 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과제도 나간대요. 웃으라고. 과제도 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웃는 표정하는 웃으라고 하는 과제.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일로 가요. 바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과제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미 상담받을 때 이미 과제 받아서 제가 알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요. 무서워요 그냥. 아 이제 영상 공개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공개된 걸 다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쟁 치르자. 이제 내가 한번 전쟁 한번 치러보려 합니다. 상담실과 심리학에다. 대신 이 영역은 절대 제가 안 건드릴 테니까. 이 영역은 안 건드릴 테니 제발 이 영역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영상에는 이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영상으로 조금 안정되면 즉시 치료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좀 차려지면 나 치료해야 되겠구나. 그럼 빨리 치료해요. 그런데 주구장창 영상 요거 하나 더 보면은 뭔가 치료될 것 같아.
요거 하나 더 보면 뭔가 이제 거기에 답 없다니까요. 치료법은 그렇게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4단계로. 이거 치료법은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로 결합이 돼 있어야지만 치료가 돼요. 하나같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과제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상담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커버가 돼줘야 일로 안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일로 넘어온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제가 조울증 환자들, 요번에도 이제 조울증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본인이 알잖아요. 뭐라고? 감정기억장애와 표현장애 이 두 개를 넘나들고 있다는 거를. 나예요. 뭐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일로 딱 들어가면 그 크기만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거든요. 조울증이 왜 생긴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기분 전환을 빡빡세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 또 기분 전환을 빡빡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일로 가요. 그냥 뭐 회복이 안 돼, 이제는. 조울증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약을 복용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상담실을 더 치료해보고자 막 찾아다니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 세계가 싹 무너져요. 회복력을 아예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몇 년 지나고 나면 통상 조울증에 약 복용 없이 3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3단계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3년 이상 지나가면. 근데 보통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건 언제냐? 통상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조울증 기본이 저한테로 연락 올 때는 10년이에요. 기본이. 그럼 그 사람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인생을 그냥 이거 다 허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아까운 청춘들이. 그게 되게 아파요, 많이 요즘은. 그래도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뭐 치료 못하면 못한다 그래야지. 저는 치료 못하는 거 못한다 그래. 아예 대놓고. 특히 신체 쪽에 관련되는 거 전 못하는 건 못한다 그래요. 전 의사 아닙니다. 의사 찾아가세요. 정신과 영역으로 들어가 있나? 그럼 정신과 가야 돼요. 여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돌려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아파. 그러면 이 정도로 아픈 거는 어느 단계지? 그것도 지식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아픈데, 그럴 겨를이 없어. 지식 없어. 그럼 찾아가잖아요. 아무 데나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갔더니만, 너는 2단계. 그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치료 못하니까 우리가 왜 병원에 가게 되면 뭐랍니까? 동네 의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저희들이 치료할 사안이 아닙니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안 해주던가요? 얘기 안 해주던 진단해보니까 기침인 줄 알았더니 진단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폐암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기침약 드세요, 계속. 지금 그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침약 드시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빨리 여기 치료하는 곳에 한번 가서 검진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검진 딱 받으면 폐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해준 사람이에요? 보낸 이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네 의원이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 생명 살린 사람이에요. 치료는 이 사람이 했지만 여기서 진단을 해서 하면서 보내준 사람이 그 사람 생명 살린 거예요. 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왜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난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 지식만 알고 있어도 심리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뭐 할 때 어디를 정확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도 아무래도 기침을 하긴 하는데 뭐가 막 이상한 게 막 나와 같이. 가면서 봐. 인터넷 딱 찾아보니까 대충 여기 같아. 그럼 어디부터 가겠어요? 동네 의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동네 의원 가겠냐고요? 아무리 봐도 이거 같은데. 그러면은 가서 이거부터 검진합니다. 그런데 검진해보니까 안 나.
아예 여기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지식들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즉 자가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령 자가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제 참고를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런 거를 구분하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이걸 못합니다. 저는 이걸 못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오면 기분 되게 나빠지잖아요. 이상하게 저한테 이 상담 오면 상담 온 사람들이 다 뒤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난 이거를 못해요. 저는 상담 기법을 알질 못해요. 설령 알고 있어도 안 써요. 왜? 이상하게 여기가 피해를 볼까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라 저는 치료만 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쪽팔리게도 상담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선전포고 하는 거랑 같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새끼 상담사 아니네. 맞아요. 저 상담사 아닙니다. 상담사 자격증도 없고요. 특이하죠? 그런데 치료는 합니다. 왜? 치료법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